자, 시장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틀 동안의 시장의 낙폭만 해도 뭐 상상을 하기 싫을 정도의 폭락으로 연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나마도 뭐 하이닉스가 어제 보합이고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일단은 우리는 좀 방어를 하고 있다. 행복하다. 어? VVIP 회원님들께 혼날지라도 오늘부터는 좀 세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합류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1월달 내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합류하셔서 아유 어제 가입할 걸 이 후회를 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회를 하시지 말라고 합류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장에서 시장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손실을 보지 않고 지켜내시는 것만 해도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인 겁니다.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일정 범위의 수익도 만약에 잡아내시는 부분이 설정되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이 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또 시황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공지사항 보시면 기존에 해드린 1월 6일, 1월 19일, 21일 또 어제 그 시황들 다 들으시면은 답이 나오고 오늘 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시황 부분을 짧게라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손실이 안 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손절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변동성이 확장돼 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성장성이 부각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 NFT, 또 메타버스, 또 코인 관련주들 다 추존 박살 났죠, 사실. 또 거기에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쪽 완전히 붕괴가 됐고, 그리고 단기 변동성 확장돼 있던 종목군들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났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 카카오도 셀트리온이 60%, 카카오가 50% 그런 폭락이 연출돼 있고, 얼마 전까지 시가총액 12, 13위 하고 있던 크래프튼 50만 원 하던 종목이 지금 30만 원 깨져 내려갔나요? 20위 안에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그 종목군들이 되돌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종목군들이 과연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돼서 지금의 조정에 저평가 인식이 잡힌 쪽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거기가 먼저 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반토막짜리 종목을 갖고 있어. 그러면 100% 올라와야 내 원금이거든. 근데 그런 탄력을 원하면은 오늘 당장도 미국장이 빨간불로 일단 어찌됐건 끝났었으니까 내 종목이 상한가 가야 돼. 그래도 원금 회복도 안 돼.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을 이야기해버리면, 야,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윤정두야. 윤정두야, 네가 잘나서 그래, 좋아. 너는 하이닉스 갖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손실이 큰데 그걸로 어떻게 하이닉스로 만회할 수 있냐라고 이제 되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제발 좀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60%, 70%, 50%, 60%, 70% 빠진 종목 지금 굉장히 많아요. 대형주에서도. 가격 반발력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건 그중에 몇 종목 정도인 거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 몇 종목을 골라달라. 난 못해. 가장 쉬운 거는요, 가장 강한 애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초기 가격 반발력에 소외될 수도 있어. 왜? 강했기 때문에 얘가 세게 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세게 13만 원, 14만 원 제일 먼저 올라올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2차 전지주라든가 이런 쪽이 먼저 가. 그러면 짜증 확 나죠. 거기다가 또 눌려, 만약에. 그러면 이거 확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 멘탈만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누구랑? 윤정두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멘탈 딱 잡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2차 전지 있잖아요. LG화학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그러면 그 2차 전지 쪽에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가 또 카카오 게임즈가 확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제한적 손실을 안고 있던 범위에서 그 여유로움을 일부를 변동성 종목에 넣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어려우면요.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장에 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냐고 나는 이해를 못해서 아니 지금 이 좋은 장에 왜 피눈물을 흘려. 이 좋은 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저는. 아니 지수는 2700포인트인데 덜 깨졌어. 제한적으로 깨졌어. 그럼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종목군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럼 낙폭 과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있는 거야. 낙폭 과대주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마지막 10명 써놨지만 이건 윤정도 맘이야. 그죠? 장 돌렸네. 끝내. 그냥 정상 가격으로 다 환원시켜. 그럼 그걸로 끝나요. 강연회 이벤트 요 부분 빨리 신청하시고 강연회만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이제 마감됩니다. 특히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 자리가 없을 수 있겠죠. 왜? 지금까지는 일정을 잘 못 정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앞으로는요. 오시겠죠. 빨리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예? 전화하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세요. 윤정도 대표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살려드릴 테니까. 이제 살아나셔야지.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 좀 내셔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원금 회복이 될 수 없는 종목이라면 과감히 잘라나고 새로 시작하셔야죠. 왜 자포자기를 해요? 응? 왜 자포자기를 해? 자, 실적 체크부터 오늘 먼저 합니다. 각 채팅방에 지금 어제 이제 동영상 자료도 동영상 자료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도서 자료도 새로 하나 또 올려드린 게 있죠. 각 채팅방에 여러분들은 선구자다. 응? 또 상한가 잡을 수 있다. 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 3333 상상 오토엔 같은 종목이 그냥 꿈의 종목이 아니다. 오토엔 왜 못 잡으려면 충분히 잡죠. 상한가에 하루 쉬고 시간의 상한가에 또 상한가에. 오늘 코멘트 드렸던 일동제약이죠. 일동제약 시간에서 5% 폭등 나오고. 그런 종목군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오늘 심택 이틀 연속 강세, 주성엔지니어링 빨간불, 하이닉스가 밀리질 않아. LG누텍 상한가는 안 나오겠어요? 2020년 3월 달에 상한가 간 종목인데 LG전자 상한가 안 나오겠어요? 2020년 12월 23일에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상상 자신감 갖고 한번 쭉 그러시면은 능동적이신 방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올려주신 03번 방 자료 동영상 올려드리고요. 어떤 자료요? 이런 자료. 이런 자료. 텍스트 자료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상승 때 확인형에 대해서 미리 난 예습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준점에 텍스트 다 올려드렸고 그리고 동영상 2시간 정도 분량까지 다 기준 잡아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죠. 또 하나 더 드려요. 어떤 거 드립니까? 지금 녹화방송 심야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드리는 자료는 도서 자료. 어제 입문편 드렸는데 오늘은 입문하고 캔들까지 두 가지 드립니다. 입문편. 캔들 도서 자료는 지금 다 나눠드렸잖아요. 캔들 도서는 한 권짜리, 별도의 한 권짜리 다 나눠드렸고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과 이거. 그렇게 해서 이게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요 표지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1, 2입니다. 1강, 2강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58페이지야. 한 강의당. 결론적으로 이걸 받으셔야 된다. 어떻게 하실 거요? 어떻게 하기는 상상 우리 직원분 그거 안 눌러주셔도 돼. 능동적이신 방에만 드리자고. 왜냐면은 그 능동적이시지 않은 방에 올려드리면 스팸이잖아요. 지금 주무셔야 되는데 능동적이신 방 올려주신 방 직접적으로 올려주신 방
그 지금 직원분이 올리시면 제가 헷갈려. 누가 올렸는지 모르니까. 그래 다 눌러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김기운 선생님이신가요? 예, 선구자 3333 오케이. 능동적이셔야 돼요. 3차 접종 완료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능동적이신 방에만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04번 방도 주린이 달리자님이 올려주셨는데 그건 반칙. 주린이 달리자님은 일단은 유료 회원이시잖아요. 유료방 별도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요즘에 이제 유료 회원님들은 라이브 방송을 잘 안 들어오세요. 라이브 방송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유료 회원님들도 귀찮으시더라도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시황 들으실 수 있게끔 원체 장중에 뭐 진짜 잘 기준을 잡아드리고 시황 기준 다 잡아드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 방송 활성화가 좀 안 되겠어.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은 야간 교육 무조건 들어오실 수 있게끔 장중에 제가 기준을 잡아놓고 매일매일 10시 반에 힘드시더라도 계속 오십시오. 그래 야간에 시황 들으시고 종목도 기준점 잡으시고 또 윤정두가 무료 회원님들께 거짓말 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서 자료 한 권 통으로 다 나눠드렸고 그리고 지금 추가 도서 자료 이렇게 나눠드리고 동영상 자료 부분도 나눠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도 이제 오늘까지만 왕창 올려드리고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만 드릴 거예요. 뭐 영상 이걸 한꺼번에 다 드려야 되는 의무도 없는 거고 제가 그죠? 아껴서 드려야지. 저거를 뭐 다 드려야 되나 내가 무조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그 지금 채팅방이 다 없애버리고 10개 이제 남겨놨는데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여기 5번 방 5번 방에 다시 제가 그런데 5번 방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잠시만요. 내가 나갔나? 나를 누가 지웠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5번 방에 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윤정두가 없으면 되나? 말이 되나? 없네? 없어. 이 비번이 뭐야? 5번 방 비번이. 잠시만요. 5번 방 비번을 내가 뭘로 바꿔놨더라? 5번 방이 그거죠? 지금 그 박스연계 TV. 오케이. 5번 방에서도 이제 눌러주셨는데 내가 여태 없었네요 제가. 이런 참나. 드려야죠 그러면 이 방도 애타게 5번 방에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 동영상 자료 그 다음에 도서 자료. 이 도서 자료는 평상시에 나눠드리는 자료가 아닌 다른 도서 자료예요. 다른 쪽 채팅방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능동적이신 여러분들이 되시고 유료 회원님들 앞으로는 문자까지 다 발송을 할 거야 그냥 2020 방송 필히 참여하십시오부터 해서 유료 회원님들이 능동적으로 인원이 좀 차에 있어야 저도 사람이 많이 차셨구나 그래 기분 좋게 또 교육해드리고 1시까지 유료 회원님들을 위한 방송이 돼야지 그죠? 그렇게 되고 VIP 회원님들 기준에서도 윤정두가 거짓말 하나 무료 방송에서 거짓말 하나 검색하셔야 되고 검증 해주셔야 되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10개 방 중에서 VIP 방, 그 유료 방 중에 3개의 유료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만 주린 달리자 선생님께서 VIP 방만 글을 올려주신 거고요. 지금 한 300여 분 되시는데 야간 방송 너무 안 들어오셔. 300여 분께 이제 내일부터는 다 들어오시게끔 말씀드릴 거고요. 10개 무료 방 중에서 4개만 좀 활성화되어 있네요. 나머지 2개 부분은 또 폐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뭐 신청 안 하시고 하시는 방 기준에서는 폐쇄를 해야죠. 폐쇄를.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 요 방은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자료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방송을 참여를 안 하셨어. 자료를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향적인 그 주입식의 글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됐든 아쉽지만 저기는 저대로 그냥 둬야 되고 4번째 방, 5번째 방,
다 올려졌죠? 네 번째 방 3333 지금 올려주신 건가요? 아이고. 오케이. 능동적이셔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윤정두가 요즘에 좀 늘어져 있다 보니까요. 다들 수동적으로 옛날에는 출석 그러면 뭐 난리가 났어서 접속 인원이 70%가 다 출석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출석 그러면 야 윤정 장난치냐? 어르신들한테 출석이야? 이러시는 분위기야. 아니 이 좋은 장에 그렇게들 계시면 되겠어요? 방그 저기 농담이 아니라 39분 새로 오픈한 방 자료방 빼고 9개 방이 있는데 그중에 5개 방이 자료 주세요를 요청하신 거고 나머지 4개 방은 그럼 접속을 라이브 방송에 접속을 안 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방은 폐쇄를 해야죠. 농담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께서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654명 방하고 이렇게 봐서 내가 폐쇄를 해야 되겠어. 633명 방하고 2개 방은 굳이 그렇게 해서 이제 폐쇄를 하고 한쪽 방으로 좀 몰아가는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그 2방 없애고 그 다음 방 또 02번 방, 15번 방 없애고 뭐 이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자료가 늦게 올라오는 쪽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료가 다 올라갈 겁니다. 4번 방도 자료가 올라갈 거예요. 다른 쪽 방 올라가고 순차적으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죠? 오케이. 좀 그리고 지금 56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부터 빨리 15개 갖고 어떻게 7535 오늘 생물 독도 꽃새우를 생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조카하고 26 먹었나? 그 조카하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만나서 생새우 먹기로 했어요. 최근 들어서 장이 어렵다는 그 기준하에 계속 1시까지 무방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시지 않으면은 기존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능동적인 분들 몇몇 분들 그럼 안 되잖아. 다 같이 능동적이셔야지. 그렇죠. 천상천사 선생님께서도 건강이 지금 또 어떤 부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또 좀 하여간 수술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요 다 유료 고객이신 분들 또 유료 고객이셨던 분들이 능동적이셔요. 대부분 보면. 자 어찌됐건 갑니다. 달립니다. 먼저 약부터 올릴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오토행 같은 경우에 VVIP 방에 이제 관심 종목군들을 이렇게 놓아두는데 왼쪽은 우리 주력주예요. 왼쪽 주력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주력주에 우리는 이렇게 전략을 잡아요. 다 오픈해드려요. 숨겨진 종목에서 뭘 찾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윤정두 무방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벌써 이미 여러 번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 노출해주면 누가 가입하니? 라는 게 이 바닥 속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히든 종목들 이렇게 비밀 종목들 이렇게 비밀 종목이 어디 있고 히든 종목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무방에서 그 종목군들을 또 오픈해 주시겠지만 그분들께서 자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을 이 4종목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1 주력주 1 그리고 주력주 2가 지금의 현재 기준에서 LG화학입니다. 주력주 2 그럼 LG화학 그러면 윤정도 박살났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들어보시고 좀 이따 또 주력주 3 현대차 기아 이게 끝이에요. 저 7종목 내에서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전체 주력주 비중은 잘 들으세요. 이거 뭐 유료 회원님들하고 똑같이 설명드리는 거니까 55에서 70%를 주력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1-20%를 현금으로 채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신 분들 단기 매매도 하셔야 될 분들은 주력 55에 현금 10%에 35%를 단타 스윙을 칠 수 있겠죠. 나는 직장 다니고 또 나는 사업하고 나는 내 여가 생활을 할 거야. 나는 그렇게 막 빡세게 못해. 그러면 주력 70%에 현금 20%에 10%만 스윙 종목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주력 55에서 70%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1순위가 IT라고 그랬어요. IT만 다 채워도 상관없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와 LG화학인데 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둔화돼 있었어요. 일단. 그래서 자동차 빼고가 죄송합니다. 빼고가 아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거래가 이제 더 수반되는 기준을 잡고 일단은 개별 기준에서 편입 기준을 잡고
그리고 저 범위 내에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거래가 수반돼 있고, 그리고 IPO까지는 최악의 경우라도 IPO까지는 들여다본다 설정을 해드렸고, 고점 대비로 따지면 많이 깨지긴 했어요. LG화학도 깨지긴 했어요. 그냥 깨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오늘 말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다행스러운 거는 시장이 더 깨졌다는 거야. 시장이 더 깨진 근거는 뭐냐? LG화학의 12월 30일 시가총액은 8위였습니다. 시가총액 8위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5위입니다. 1월 들어서 5위에 올라선 이후에 5위에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깨지면서 다른 종목이 더 깨졌다는 얘기야. 그럼 단순하죠. 이렇게만 갖고 있었으면 따져보실까요? 이렇게만 갖고 계셨으면 3,300포인트도 필요 없어. 3,000포인트 기준 잡고 연말에 배당락 다 감안해서 뭐 3,000포인트라고 치고, 그 3,000에서 지금 300포인트 깨져 있어요. 10% 가까이 깨져 있어요. 그 10% 깨져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는 IT 중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지금은 하이닉스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전자 둘 중에 하나. 그리고 IT 이외에 자동차와 화학을 채우고 싶으면 이 55에서 70% 비중 내에서 화학이나 자동차를 채우는데, 11월 이후에는 자동차는 단문 문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단문 문자는 장중에 거래가 터지든가 가격 매릿이 월등히 부각될 때 나갑니다. 근데 자동차는 거래가 둔화되어 있고 멈춰 있어서 가격 매릿도 제한적이고 거래가 터지면서 강세를 띄지도 못하고 해서 비중만 가지고 계신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은 단문 문자, 그리고 개별 성향 기준. LG화학은 문자가 계속 나갑니다. IT는요 더 자주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을 가장 많이 채워두고 비중으로, 그 다음 순위가 현재 기준은 11월 이후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기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을 채웠더니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IT 쪽의 기준에서는 요 네 종목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시장 대비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삼성전기 이번에 20만 원 수준, 19만 9천 원 찍고 나서 밀린 폭이에요. 사실 10% 밀렸어. 짜증나고 벅차. 근데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온 거고, 또 시장 등락률 수준에 다행스럽다는 기준을 잡을 수 있고, L전자 마찬가지예요. 11만 5천 원 찍었던 애가 15만 500원 찍고 2만 원 빠진 거예요. 15만 500원에서 시장 지금 10% 빠졌는데 지수 기준에 10%인데 감내할 수준이 될 수 있다. 하이닉스는요, 어제 오늘만 따져보세요. 금요일날 좀 밀렸지만 어제 오늘 하이닉스 어제 오늘 10월 대비 50%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 눌림목인데 여전히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30% 올라와 있고, 어제 오늘, 어제 보합 오늘 1,000원 빠졌어. 어제 보합에 오늘 1,000원 빠졌어. 이틀 앞서서 시장에 100포인트 이상 깨지고 내려가는 그 장에서, 예? 삼성전자는 배당락 감안하면 뭐 삼성전자 버겁긴 하지만 시장 대비 그럼 여기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유가 생기지. 심지어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그냥 확 다 팔아버리고 저 낙폭과대주 하나 잘 잡아서 한번 이번에 그냥 수익 한번 확 내볼까? 근데 이게 끝자락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그 생각을 어제 가지고 갔으면 오늘 또 초전 막살이지. 결론은 우리 입장은 두 가지 방안 다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센 놈이, 아니 예를 들면은 오늘 DB하이텍 보면서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DB하이텍 85,200원 찍고 나서 사상세대 신고가 찍고 나서 말도 안 되게 오늘 밀렸는데 수급은 좋아요. 그러면 얘가 사상세대치 고점 찍고 나서 9,000원 빠져서 10% 조금 더 빠져서, 근데 신고가 찍고 빠진 거란 말이야. 계속 깨지던 애가 깨진 게 아니라 신고가 찍고 깨진 거라고. 그러면은 얘는 우리 입장에서는 버겁지 않아요. 제일 낮게 사신 분들은 52,000원에도 사셨어. 야간 무방을 들어오시질 않아. 그리고 오늘 맛있는 쏘고기 보내주셨다고 송장 보내주셨어. 선물이 이번 명절에는 그래도 이장에도 선물이 그래도 한 10대 군데 이상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0대 군데 뭐 앞으로 더 며칠 남았으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DB하이텍입니다. 오늘 공지사항에 다 있어요. 그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DB하이텍의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공지사항에 동영상 올려드렸잖아. DB하이텍의 동영상을. 뭐라고 올려드립니까? 자, DB하이텍이 신고가 내고 오늘 급격히 밀렸다가 다시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DB하이텍의 경우에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 경우에 목표 주가가 예상외로 둔하게 올 수 있다. 응? 안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2,700인데 2,800, 2,900 오는 동안에 DB하이텍은 그냥 깔짝 8만 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8만 5천 원 이렇게 깔짝. 다른 애들이 오히려 낙폭이 심화돼 있으니까 막 15%, 20%막 그냥 뭐 게임주들 막 그냥 우리도 막 손절도 하고 했던 게임주들이 폭등이 나오고 그러면 막 눈이 휘둥그레지잖아 우리도. 근데 그것을 붙쫓아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거냐. 그럼 결론은 저는 권해드리는 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서 예를 드는 거예요. DB하이텍에서 LG이노텍 무지 빠진 거 같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40만 원 수준 찍고 사상 최대치 40만 원 수준 찍고 밀끌어져 내려와서 지금 이 자락인데 그럼 얘도 신고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LG이노텍, DB하이텍, 또 주성 엔지니어링, 또 심텍, 또 NX세미콘도 사실은 신고가 찍고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신고가를 낼 수는 있는데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쪽에 변동성이 가볍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돼요? 그럼 주력주 유지하는 가운데서 일부 현금화를 하든 일부 현금을 가지고 기존의 현금이든 일부 현금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뭐 이런 오토행 같은 경우 시가총액은 작지만 눈에 아예 보여지는 매매 패턴이 나왔죠. 신규 상장주에 시가총액 작지. 만들어서 말아 올려버리지. 세 번째 날 뺐다가 시간에 상한가 만들어버리지. 오늘 움직이지. 저런 종목군들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휴마시스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24일 날에도. 또 일동제약, 뭐 한국 BNC 장중에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하면 돼요. 지금 자 종목 하나하나씩 보시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 19년 12월부터 해서 기준점 잡아서 종목군들을 가지고 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2019년도에 우리는 한진카를 선택을 해서 한진카에서 수익을 잘 냈어요. 그리고 2019년도 1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서 한 달 만에 1월 달에 뭐 신고가가 나와버려. 어떻게 해야 돼? 신고가니까 차익 실현이지 그냥 전량. 그때가 DB하이텍이 2만 원 할 때예요. DB하이텍 뭐 60%, 70% 수익 내고 전량 차익 실현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때부터 삼성 전기를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한진칼 비중을 갖고 가고, 그 다음 네이버를 갖고 왔습니다. 2019년도에 네이버 갖고 간 이유가 솔직히 얘기하면 단순해요. 수급 논리입니다.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매집이 단행돼 있고, 그럼 그 매집 규모, 그 매집 논리와 똑같아 지금이랑. 지금 매집주들 우리 많이 갖고 있죠. 매집을 왜 하겠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매집을 하겠지. 성장성이 됐든 실적이 됐든.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못 넘기더라 이거야. 수급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가는데 결론은 어디에 두들겨 맞아요? 코로나19에 두들겨 맞죠. 코로나19에. 땡겨서 계속 놓고 볼게요. 코로나19에 두들겨 맞으면서 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코로나19에 두들겨 맞으면서 시장 대비 사실은 덜 빠진 거예요. 왜? 시장은 신저가를 찍었거든요. 그죠? 시장은 2015년 말 종가 대비 더 깨져 있단 말이에요. 2015년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2006년 6월 금리 인상 이후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그 날짜가 2015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종가 기준 대비 지금의 시장 등락률을 저는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수는요. 검은 색깔 종가 선 차트인데 코로나19 때 더 깨지죠. 더 깨지잖아요. 얘는 바닥까지 안 와.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해. 어디 가서 제발 좀 뭐 숨겨진 게 뭐가 있는 것처럼 나 대박날 종목 좀 주세요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오늘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악을 안 쓰고 방송을 하니까 그냥 아니 그렇게 하고 쫓아나오면 몰라. 그래가지고 손실이 아닌 수익을 내고 있어서 행복해 하시면 몰라. 그냥 눈물 질질 흘리면서도 아우
어제 가입할 걸 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빨리 합류하시라고 하는데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울어.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악담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이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꼬리를 이렇게 달고 올라오니까 네이버 들 빠졌네. 얘 팔아서 낙폭과대주 사야지. 이렇게 얘기해. 얘를 팔아서 낙폭과대주를 사래. 예? 얘를 팔아서 낙폭과대주를 사야 돼.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얘를 주력으로 갖고 왔어요. 이 무거운 애를.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애를. 결론은요. 이 흐름에 여기서 돌릴 때도 계속 매수했습니다. 우리는. 윤정도는 매수 종목 딸랑 3개. 네이버, 삼성전기, 한진칼 딸랑 3개. 가끔 기분 좋으면 종목 하나 툭툭 줘. 그래서 거기서 상한가 하나씩 잡아먹고. 이 흐름에 그럼 결국은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시장 하염없이 무너지잖아요. 코로나19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가장 센 애가 누적 수급이 이렇게 좋고 어마어마한 이 매집이 된 애가 얘가 약할 것 같냐고요. 결국은 얘가 이런 장대 양봉을 내주고 신고가를 내버립니다. 얘가 이런 장대 양봉을 내주고 신고가를 내버려요. 얘가 이런 장대 양봉으로 쭉쭉쭉쭉쭉쭉쭉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 윤정도는 5월에 정리를 합니다. 5월에 정리를 합니다. 예? 꼬리가 달려있는 기준도 있었고요. 수급이 꼬여있는 기준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어요. 이걸 정리하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30% 비중으로 확 실어버려요. 그리고 보름 만에 60% 수익을 내고 나와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있는데 뭐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름에 한 달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도 보여드려요. 이걸 다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은 믿으시더라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눈에 안 보이는 걸 뭘 윤정도 얘기를 어떻게 믿어? 저 거짓말인지 뭔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봅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디 있더라? 한번 교육자료 원본에 있나? 수익인증 최종본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있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PDF 파일로 있는 게 있을 텐데 잠시만요. PDF 파일로 있는 게 있느냐? 없으면은 찾아서 보면 되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즌도 보여드릴 거야. 네이버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교육인증 최종본 잠시만요. 여기서 그냥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봅시다. 다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이제 잘라놨단 말이에요. 시장 주도주 폭발적 상승 랠리 주도주 따라잡기 극비자료 매직 시그널 수익 인증 요거 그냥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요 요 수익일 때 네이버 팔아서 여기서 산 거예요. 5월달 초에 네이버 팔아서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60만 원을 계속 사재껴서 30% 채워가지고 한 달 만에 80만 원 넘겨요. 80만 원이 뭐야? 이 당시에 60만 원, 50만 원대 들어가서 하여간에 봅시다. 문자 써면 보면 되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34%의 수익을 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6,600만 주짜리니까 40조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3위. 82만 5천 원 이달시 5% 차익 실현 86만 3천 원 재돌파하시면 5% 추가. 이 기준이요. 문자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인가? 요건 차익 실현 문자고. 여기서부터인가 그러면? 자. 4월 10일 이건 뭐예요?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시죠?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인가 올라갔을 때예요. 당일 하루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갭상승 5% 출발인데 윤정도는요. 매수 사인을 내요. 매수 사인을. 그러고 나서 54만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했는데 더가. 그리고 58만 원. 당일날 시가총액 얼마? 33조짜리 시가총액 3위짜리를 당일 기준에 12~13% 수익을 내고 나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5월 8일부터 얼마? 59만 3천 원, 59만 5천 원, 58만 6천 원. 그 이전은 매매 사인이 없어요. 그 다음 61만 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차익 실현은 한 달 만에. 한진칼이 그 기준에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고 계속 매수.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매수하겠어? 한 달 동안? 윤정두가 58만 원, 60만 원, 63만 원 한 달 동안 야, 나 돈 냈는데 비싼 돈 냈는데 단타 줘. 단타 드려요. 코딱지만큼만 들어가라고. 결국은요. 수익은요.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고 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나오고 예에서. 방송 맨날 갖고 가. 5월 8일 또 5월 13일 또 계속 갖고 가요. 근데 사냐고. 5월 20일 지금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SK 하이닉스를 가져가든 주성 엔지니어링을 갖고 가든 LG노텍을 갖고 가든 심텍을 갖고 가든 사지도 않아. 샀다가 또 투매하고 손절해. 그리고 윤정도 욕해.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깨지잖아.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51.4% 상승. 응? 결론적으로 수익률 40%만 잡아먹고 놔도 돼요. 시가총액 3위짜리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거 정리하고 이제 네이버 정리했죠. 그 다음에 얘 정리했죠. 그러고 나서 뭘 들어가? 시젠 들어갑니다. 시젠 보여드려요? 시젠 너 일로 와봐. 수익인 좀 볼까요? 얘 30% 들어가요. 아니 무서울 게 뭐 있나 우리가? 아니 삼성전기 한진칼 갖고 있고 한진칼이 날라다녔고 코로나19 때 우리는 행복했고 코로나19 때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농담해라. 코로나19 때 우리 종목 안 깨졌을까 봐 깨졌어. 근데 네이버야. 근데 삼성전기야. 그리고 한진칼은 또 방어를 했어. 어느 정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하이닉스야. DB하이텍이야. 주성엔지니어링이야. 심텍이야. LG노텍이야. 삼성전기야. LG전자야. 삼성전자야. LG왕 남들은 욕하는데 어찌됐건 시가총액 5위야. 안 밀려. 주가는 빠졌지만 시장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8위였던 애가 5위야. 5위 오히려. 똑같은 거 이 당시 기준이. 시젠 30%를 들어가 버립니다. 시젠을 이 당시 기준에. 왜? 하루에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니까. 거래대금이 나와서 그래요. 하루에 2조씩 거래대금 나와. 2조. 하루에 2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시젠 100% 수익. 10만 원대 들어가가지고 10만 원대 들어가갖고 30만 원대 나와요. 응? 1000만 원 수익. 시즌 수익 감사합니다. 난리야 난리. 지금 이 장이 도래가 된 거예요. 지금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 흐름에서처럼 지금 어마어마한 장이 이제는 여러분들 수익으로 연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주도주, IT, 화학, 자동차 기준에 거래가 이제 수반되는 쪽 그리고 탄력이 있는 쪽 IT부터 집중을 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그리고 나서 LG화학, 자동차 그리고 나서 수익 종목, 단기 종목 오토엔 상한가가 남의 일이 아니야. 그죠? 에디슨 EV 망치형 뜨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10% 1월 10일 11일 12일까지 3거래일 만에 86% 그게 남의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을 내야지. 수익을. 축제 분위기. 맨 마지막 자락에는 또 30만 원대에서 약간 실패를 해서 근데 윤정도 어떻게 해요? 딱 잘라내고 뒤도 안 돌아옵니다. 왜?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끝나는 거야.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에코프로비엠? 우리 얼마에 들어갔겠어? 에코프로비엠을. 저때 당시라면. 응? 기회는요. 내 원금을 하루에 3번씩 수익 내고 나와. 기회는요. 내 원금을 잡아낼 수 있어야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내 원금을 잡아낼 수 있어야만. 이거 문자 사인은 하나도 없나? 수익만 있나? 이 문자 사인 있는 게 있어요. 내 원금을 지켜내고 기회를 다시금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시장 대비 내게 덜 빠져서 오히려 수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잠깐만요. 봅시다. 큰 IT. 수익 부분 나고 이거 계좌 문자 나간 것도 있을 텐데 어디? 없나? 이 전략 부분 나가는 거하고 다 그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지금 다 전부 시젠 관련된 전부 시젠. 이게 지금 어디 파일이 다 있을 텐데 예? 가격이 얼마야? 14만 3,700. 14만 3,700. 우리가 11만 원대부터 들어간 거예요. 11만 원대부터.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지금의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넘어옵시다.
다시금 넘어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거를 지금 보시라는 거는 이 기준에 코로나19 때 시장 깨질 때 얘는 가장 빠르게 일시적인 충격이 왔더니 확 돌려버리는 이 튼튼한 흐름. 우리 지금 주력주가 이러고 있어요. 보여드릴 거라고. 카카오는요. 대표적으로 카카오는요. 마찬가지야. 얘 수급 보세요. 수급 보시란 말이야. 수급. 그렇게 해서 2000년 3월에 이렇게 꽁.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빠바밤. 우리는 1등을 위주로 채우고 2등 보고 그러죠. 그럼 지금 볼까요? 저 수급이 나오는 종목을 볼까요?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LG노텍 수급 10월 달부터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죠. 예? 수급 미친 듯이 들어왔잖아. 저점 대비 지금 고점 대비 밀려 있는데도 92%고요. 저점 대비 최고점이 120%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번에는 빠지지도 않았어. 자, 여기서 매집 이후에 일부 출회가 됐지만은 이번에는 빠지지도 않았어. 아니 윤정두가 악을 세상에 몇 번을 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하루 이틀 얘기했냐고. IT 주력. 얘도 빠졌어. 나 LG노텍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얘도 빠져서 손실 났어요. 주린이이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시장 대비해서 빠졌냐고. 자, 봅시다. 어제 올려드린 거야. 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제라도. 자,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이니 시장 대비 사실상 덜 밀렸으니 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력주의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걸 못 잡으니까 윤정수가 돈 받고 멘트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냈지만 내 자산은 최대한 손실을 들으려고 수익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요? 이게 어제예요. 이게 어제라고. 어제 개파라기 위해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양봉이에요. 오늘은요. 1,000원 빠졌어. 0.8%. 시장 폭락인데 10월 저점 대비 저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물론 고점 대비해서 아우 저거 차익 실현하고 지금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러면은 한 달에 뭐 집 한 채씩 샀겠네. 매매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잖아요. 야 전문가면은 시장 빠질 거 알아야지. 아니 그럼 파생상품 사면 되지. 무슨 주식을 하나? 시장 빠지면 파생상품 옵션에서 막 100배짜리 한 번씩 내지.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런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LG노텍입니다. 순이익이 9천억으로 상향이 돼서요. 계속 상향될 거예요. 작년 순이익이 8,800억으로 2020년 대비해서 2,300억 대비해서 얼마요? 증가폭이. 그러니까 주가는 120%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에 여전히. 올해 실적은 계속 상향이야. 그러니까 이런 주가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LG노텍입니다. 아니 얘를 사서 내가 어떻게 원금 회복해? 그러니까 대도 않는 쪽에 지금 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분식회계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말든 일단 어찌됐건 셀트리온 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라 그래서 얘 수익 잡아냈기 때문에 전부. 얘 고점 대비 60%의 시가총액 3위였던 애가 큰 소리 칠만 하잖아. 왜? 셀트리온 지난해 11월 달에 저 수익 다 잡아먹었잖아요. 정확히 얘기해드려요. 일봉으로 볼까? 얘 셀트리온 헬스케어 2020년 3월 31일 날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얼마? 24%인가 26% 올라요. 볼까요? 자,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거래대금 터질 때만. 얘는 수급도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은. 이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들어간 날이에요. 3월 31일 날이. 그리고 지금의 물적 분할이 악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블록들이 악재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급락이 나온 날이고
개파락 이후에 시초가 돌릴 때 따라붙어서 이틀 만에 요소익 다 잡아먹고. 그러고 나서 그 거래량이 없어요. 언제 터져요? 11월 11일 날 터지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터집니다. 볼까요? 거래량이 없다가 11월 11일 날 살짝 힌트를 줘요. 날짜 정확히 기억하죠. 25일 날은요.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가고 얘가 장중 24%인가 6%인가 올라와요. 24%죠.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3조를 터뜨립니다. 거래대금을 3조 이상을 터뜨려요. 사상 최대치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이 3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10분의 1짜리가 3조.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2020년 1월 2일까지 또 코스닥은 1월 2월달까지도 5조 미만인 날들이 있었는데 종목 하나가 3조. 역사적인 기록을 깨버려요. 삼성전자 2조 7천억을 깨버려요. 2조 6천억을. 날짜를 다 기억하잖아. 근데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정확하게 주봉상의 흐름 월봉으로 보셔도 돼요.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는 안 들어간다니까. 거래대금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 이런 종목을 누가 펀드멘탈도 안다는 거를 얘 실적이 돼요? 분식 회계를 떠나서 얘 실적이 돼요? 실적 없잖아. 성장성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 있을 때만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 지금 없잖아. 죽는 거야. 뭘 그렇게 주식이 어려워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을 끝까지 붙들고 있냐고. 카카오 얘기했죠. 카카오를 왜 붙들고 있어요? 고점 대비 50% 빠져있네. 왜 붙들고 있는 거야 얘를. 낙폭과대라 V자 반등 한번 보려고. 실적이 안 되는데 IPO 때문에 주가 올랐는데 얘는 IPO 때문에 주가 올라도 되고 LG화학은 자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 5조를 넘기는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안 된다는 그런 똥배짱 같은 그런 논리에 휘둘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계좌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보여드린 카카오 네이버의 2020년 코로나19 때에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 LG이노텍의 수급 범위의 논리, 주봉상의 기준에 이걸 몇 개로 잡을까요? 0030? 10월 달부터 보려면은 0020? 0018? 0018이면 딱 10월부터 나오겠네. 0018. 자, 보세요. IT가 왜 움직였는지를 보세요. LG노텍 또 신고가 나오고 나서 눌림폭이 나오는 종목이 뭐라 그랬어요? DB하이텍. DB하이텍. 그럼 얘는요 실적이요 저평가라니까 3조 4천억인데 순이익이 4조 정도 나와요. PER이 8배 기술주 8배가 어디서 세상에 실적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데 실적이 둔화돼서 8배도 아니고 실적이 터져 나오는데 왜 얘를 사라고 그 전부터 공개적으로 악을 쓰는데 안 사셔놓고 지금에 와서 아이고 내 종목 반토막 났어요. 카카오 어떻게 해요? 셀트리온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왜 하시냐고. 응? 지금이라도 말 잘 듣고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심택이 이틀 연속 탄력을 받으면서 신고가 찍고 5%뿐이 안 밀린 게 된 거예요. 얘도 7% 매집입니다. 예? 그냥 뭐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얘도 실적 1,600억 순이익 대비 지금 1조 4천억이야. 그럼 PER이 몇 배? 8배.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마찬가지예요. 사상 최대치 찍고 11%나 밀렸어? 사상 최대치 찍고 11%야.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나 작아? 1조예요. 심택 1조 4천억이고 LG노텍 8조가 넘어요. 안 부러우세요? 왜 엉뚱한 데서 다 깨지고 내려와서 윤정두 방송에서 힘겨워하시냐고. 이 좋은 장에. 왜 좋냐고요? 얘는 빠진 게 거의 없는데 신고가 내고 눌림목 수준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은 초점 박살나서 최고점 대비 20% 3,000포인트 대비 10%가 빠져 있어. 시장 10% 돌리면 와 종목군들 날라가겠는데 얘가 싫으면 얘를 팔아서라도 다른 종목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기회가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윤정도 따라다니니까.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는 이제 추가 편입을 안 하고 이제 관망을 합니다. 이동 잡으려고. 20% 깨져 있어요. 신고가 내고.
여기도 누적 수급이 있어서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LG화학. LG화학 보면서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LG화학 보면서. 응? 광고쟁이 좀 지우게. 응? 저런 쓰레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박살이 나는 거야, 계좌가. 이런 광고쟁이 애들. 얘네들이 멀쩡한 애들이면은 이 광고를 여기다 하겠어요? 방송을 나가든지 뭘 하지 본인이. 예? 여러분들의 멘토링 서비스를 해주는 친구들이, 그분들이 친구가 아니고 뭐 연세 있으실 수도 있겠지. 윤정두한테는 다 꼬맹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윤정두보다 방송을 오래 하신 분 자체가 없어요. 응? 시장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셔야죠. 좀 이따 시장 얘기해 드릴 거예요. 왜 빠졌는지. 왜 빠지기는 그냥 빠졌어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아니 주말에 다 나왔던 내용 아니에요? 그거 나오고도 어떻게 됐어요? 그거 나오고도 시장이 월요일날 우리나라 빠질 때 일본 1.2% 빠지다가 플러스 0.23으로 끝났고 미국장은 장중에 선물이 1% 가까이 강세를 형성했어. 투매 나왔고 로스콘 나왔고 반대매매. 투매 나왔고 로스콘 반대매매 나왔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장 다시 밀리는데 전저점 안 깨면 되는 거야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미국장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어제 생각해보세요. 어제 4.9% 빠졌다가 6% 돌려놨어. 지수를.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움직임이 이렇게 V장으로 바로 나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한 번 더 깨졌다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깨지지 이번에는. 혹은 여기서 맴돌다가 이렇게. 제일 좋은 건 이렇게지. 이 정도는요. 이렇게도 나온다고 보고 있고. 왜? 여기 이제 뭐 투매 로스콘 물량 대부분 출회됐고 마지막 남은 물량들 또 저점 물량 단타치로 들어온 물량들 정리되면 되는 거니까. 예? 결론적으로 LG화학 1월달 한 달 동안에 들어온 물량이요. 외국인들이 1월 한 달 동안에 150만 주. 42,000주 팔아갖고 한 140만 주 초반 되겠는데? 2022, 01, 03 오늘까지 누적. 외국인들이 142만 8천 주. 어제까지 147만 주. 1월 20일까지 148만 주. 그럼 얼마예요? 2%를 산 거예요. 2%를. 외국인 지분이 48.92입니다. 48.92. 대주주 지분이 얼마? 40.72. 그럼 얼마예요? 49.6. 49.6. 아니지. 49.6이 아니라 89.6. 90%라는 얘기예요.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 90%.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들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장애들한테. 증권사 7군데에서 증권사 뭐 목표 가격을 내렸어요. 근데 죽어라고 왜 사나? 외국인들 죽어라고 왜 사요? 12월 말 저점 대비해서 아직도 5% 올라와 있어요. 시장은 어떻게 박살나 있는데. 물론 먼저 빠진 기준이 있죠. 먼저 빠진 기준이 있든 말든 시장 이자락에서 깨졌던 시장 저 위치에서 3,000포인트일 때 깨졌던 바닥이에요. 10%가 깨져 300포인트가 깨져 내렸는데 시가총액이 밀리질 않아요. 이때 8위까지 내려서 8위. 시가총액 8위. 지금 얼마? 시가총액 5위입니다. 5위에서 이탈이 안 돼요. 그러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LG화학이 문제가 있는 종목이고 예사면 큰일 날 것 같고 있는 물량도 다 손절시켜버리고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시장 대비해서 어찌됐건 1월달 시장 대비해서 1월 시장 지수 대비해서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잖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니까. 일본 기준에 지금 보세요. 지금 불과 여기가 2,980이에요. 3,000 수준.
1월 달 이후에만 어떻게 된 거야? 3010포인트에서 10%가 깨졌어. LG화학이 깨졌냐고. 안 깨졌는데 왜 계속 지금까지 못 살게 구냐고. 못 살게 굴거나 말거나 냅둬요. 우리만 수익 내고 있으면 돼. 고점 찍고 미끄러져서 속상하고 짜증스럽고 화딱지 나지만 또 70만 원 전후 혹은 그 위에서 사신 분들의 경우 손실이죠, 당연히. 근데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졌으니까 괜찮다. 그게 논리가 아니고. 시가총액이 8위에서 5위까지 올라온 이후에 밀리질 않네? 다른 애들은 더 빠졌구나. 야, 그럼 귀한데? 다른 애들은 빠질 때 수급 개판인데 얘는 정체 상태에서 다시금 밀린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수급 논리라고 아까 네이버 안 보여드렸어요? 이런 종목만 들여다보시라고요. 삼성전자 11월 이후에 수급 보세요. 근데 여기는요. 더 과관이 아니에요. 주요 주주지분 34%, 외국인 지분 52%, 86%, 87%가 외국인과 주요 주주, 대주주 지분 플러스 기관 지분 빼고 나면 개인들 물량 10%도 안 남아. 삼성전자 사는 10%의 개인들 지분이 무슨 개뿔이나 단타치로 들어왔습니까? 얘는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150만 주나 오늘 샀어요. 개인 외국인들이 뭐 150만 주나 팔아가지고 뭐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개인들이 160만 주 산 거 0.03%, 0.03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지면 누가 손해봐? 제일 많은 외국인이 손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런 애들을 놓고 보는 거는요. 매집이 앞으로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들이 사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기본적인 펀더멘털 분석을 하고 업황이나 실적이 긍정적이냐를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급락을 했어요. 웃기죠? 월봉으로 보면 급락도 아니야. 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나서의 흐름인데 예를 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경우는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경우 신고가 내고 찍고 내린 거예요. 얘는요. 세계 D램 3위예요. 2위인 하이닉스.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덜 나왔어. 3조 1천억. 하이닉스는 4조 1천억. 근데 시가총액은 얘는 109조. 하이닉스는 얼마? 86조. 얘는 성장성이 실적 플러스 성장성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없어요.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 그렇다 해도 너무 저평가라는 얘기지. SK 하이닉스 볼까요? 얘도 무슨 뭐 유통 물량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개뿔이나 얘가요. 뭐가 어쩌고요. 저쩌고요. 뭘 어쩌고요. 저쩌고요야. 수급 논리 보세요. 유통 물량도 없는 애 지분을 가져가서. 근데 의미는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매집이라는 거는 끝나 있는 거니까. 49.65면 50% 잡고 주요 주주 지분 34%, 84%, 85%. 기간 지분 빼고 나면 뭐 있냐고 얘가. 유통 물량이. 업황이 긍정적이고 실적이 되면 아니 얘를 왜 못 사냐고요. 이런 거를 돈 내고 들으시려니까 에휴 이걸 왜 돈 내고 듣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계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초존박살. 지금 300여 분의 VVIP 회원님들이 괜히 들어오셨겠어? 그리고 지금 주력주 이렇게 다 노출하고 비중 다 노출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처럼 밖에 계셨을 때 혼자 계셨을 때 나도 그랬어. 막상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흔들리니까 LG화학 던져버리고 SK 하이닉스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거 낙폭과도주 들어왔더니 더 떨어져 버리고 원금은 박살나서 이제 회복할 수도 없고 LG전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12월에 11만 5천 원 찍고 반등 15만 500원까지 내주고 나서 눌림폭이에요. 시장 10% 빠질 때 기준의 눌림폭인데 얘는 그래도 10월 이후에 고점을 찍어주고 눌림폭이야. 제일 중요한 거는 저평가야. PR이 7배예요. 매출이 77조짜리예요. 성장성에 대해서 전장 부분만 이제 확장이 되면 돼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성장성의 부분이 LG그룹 전체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까? 전장 부분에 대해서? 미치겠죠. 미치겠죠.
삼성전기 들여다보실까요? 삼성전기가 삼성 SDI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2020년도에 테슬라의 그 광풍 때문에 SDI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서 시가총액 6위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삼성전기가 그렇게 성장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2020년 초반까지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2020년 3월 이후에 SDI의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의 폭등 랠리가 연출된 겁니다. 테슬라와 함께. 왜?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아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친환경 관련된 성장주 관련된 그 내용으로. 삼성전기 수급 오래간만에 11월 이후에 개선됐죠. 고점 대비 10% 밀려 있어요. 우리도 짜증스럽죠. 아마 지금 가슴에 손 얹고 밖에 계신 분들 야 지금 전화해야 되나 그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걸.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종목은 계좌 검사해봐. 아주 초전박살 나 있을걸. 우리도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우리는 주력이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주력이 얘네들이 다. 수익 종목 중에 게임주 중에 위메이 드는 건 뭐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냈지만 고점 대비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게 깨졌죠. 두산중공업은 안 깨졌나? 이번에 밀릴 때 다 잘랐어요. 이번에 밀릴 때. 그리고 주력으로 다 방어를 해놨어요. 추가 조정 나올 때 주력에서 안 밀리잖아. 땡큐하게도.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빨간불을 내주잖아. 땡큐하게도. 삼성전기가 어찌됐건 10월 이후에 기준에서 20만원 수준까지 19만 9천원 찍고 시장 하락률 수준으로 밀렸는데 여전히 10월 대비해서는 상승입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 종목은요. 현대차 기아가 얘가 시장 대비해서 더 깨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 3,000포인트 위쪽에 있을 때 현대차 20만원, 기아 8만원 기준을 마지노선을 봤어요. 시장 3,000포인트 있을 때 기준에서. 2,700인데 이제 20만원이 이탈되고 8만원이 이탈된 거예요. 2,700에. 그럼 얘네들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센 겁니다. 다만요. 우리는 더 센 IT. 그리고 1월에 깨진 것 같지만 1월 저점 대비 12월 말 대비 올라와 있는 LG화. 거기는 거래가 터져 있고 수급이 개선돼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먼저 본 거고 얘도 수급은 개선돼 있는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있는 비중 유지 쪽의 기준인 거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주력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놓고 보자 이거야. 그럼 뭐가 있어요? 아까 보신 LG 이노텍 뭐가 있어요? 이번에 가장 많이 미끄러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IT 중에서. 근데 보시면 아유 부럽다 하실걸? 보시면 아이 부럽다 할걸. LG 디스플레이 PER 얘도 7배 수준이에요. 26,000원 찍자마자 18%나 깨져버렸어요. 허벌나게.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24% 강세입니다. 여전히 누적 수분 끝내줍니다. 이런 애들이 돌려지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이 굉장히 가볍겠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관리해줘요? 윤정두가. 이건 뭐 1월달 들어서 그냥 윤정두가 밋밋하게 방송해주고 그러니까 뭐 접속인원도 별로 없고 무슨 뭐 가입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왜? 윤정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1월 초순부터 가입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지금? 그분들이라고 뭐 무슨 어마어마한 수익 냈을까봐? 무슨 뭐 오토행 가지고 뭐 상한가 난리 났고 계좌 더블 났을까봐?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내 자산의 손실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자산의 손실은. 왜? 주력주에서의 기준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버거운 수준이 아니니까. 응?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DB하이텍이라고 그랬죠? 수급 보세요. 13% 이상의 매집이야. 없어. 지금 전체 업종에서 없어요. 이렇게 보고 어제도 똑같은 내용 업종별로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잖아. IT 빼고는 단 한 개도 없다. 실적이 어마어마한 업종군도 없고 이 정도로 강세를 띠는 업종군 자체가 없다. 근데 왜 엄한 상황의 흐름을 가져가느냐. 반도체 악을 쓸 때 윤정도 뭐라 했어요? 윤정도 혼자만. 하이닉스가 95,000원 내려온다는 거는 그러면 그 자신감이 하이닉스를 살 자신감이 없으면 주식 그만둬야 된다 그랬어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PER이 6배까지 밀린 하이닉스를 못 산다면 주식하지 말라 그랬어. 농담이 아니라 방송에서. 그 95,000원 대비 지금 얼마냐고. 시장은 박살나 있는데.
실적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 이번에 임상선거 가면 실적 끝내줄까?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 DB하이텍의 실적, 앞으로 뭐 파운드리 시장 끝내줄까?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실적, 그리고 나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한 저러한 매집. 저 색깔이 맨 밑에 있는 선이 개인 누적 수급입니다. 개인들이 610만 주 뺏겼어요. 4,439만 주짜리, 4,440만 주짜리에 610만 주, 13% 이상을 뺏겼다고. 13% 이상을.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오죠.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심택. 심택. 1조 4,500억짜리. 얘도 저평가. 1,600억 순이익이니까. PBR은 조금 높습니다만. 주성 엔지니어링. 얘 매집이 얼마야? 20% 매집이에요. 20% 매집. 실적은요. 그닥 별로 안 나온 게 1,000억이에요. 순이익이. PR 10배. 이러니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오늘 SK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죠. SK 이노베이션이 테슬라가 원체 지금 이번 장에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LG와 삼성 SK 이노베이션이 두들겨 맞았는데 얘도요 고평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고평가 아니에요. 수급은요 허벌나죠. 상상을 초월하죠. 고점 대비 깨져 내려와서 힘든 거하고 주구장창 또 보여드려. 자, 또 보여드려. 또 보여드려. 뭐 시가총액 높으면 뭐 다 대형주야. 또 보여드려. 저 뭐야 저 크래프튼. 얘 지금 44% 빠졌어 12월 대비. 그죠? 얘 50% 빠졌어 크래프튼. 또 보여드려. 우리 작년 8월 2일부터 해서 보름 만에 더블 수익 나네. 30만 원 이탈되니까 얘 낙폭과대 아니에요. 좀 들어갈까 했던 죄송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했죠. 8월 달에 우리 그 큰 수익 잡아 먹었으면 끝난 거라고 했죠. 미련 둘 필요 없다라고 했죠. 왜 말을 안 들어요? 300분이 계시는데 이탈자가 없어. 농담해라. 이탈자가 있을 것 같아. 이탈자 있으면 이탈하신 분 저기 있으면 지금 채팅방에 글 올려보세요 한번. 이탈했으니까 보기 싫어서 무방에 안 오신다고? 아니야. VVIP 회원님들은 지금 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무료 방송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야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방 개박살 나 있어요. 그러시겠지. 이런 거에서 이런 데서 수익 아이고 한편 문자 오셔 가미 선생님. 예. 이런 데에서 내 자산을 지켜내는 기준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흐름은요. 예? 내가 진짜 낙폭과대주에서 한번 이번에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남겨놓은 종목이 에코프로 비행 우리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LNF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락에서 정리를 못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여기 있는 종목이 다 우리 위에서 말씀드린 주력주와 삼성 SDI는 우리는 편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2차 전지 기준에서는 뭐 LG화학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주력 IT가 있기 때문에 SDI는 그냥 같이 넣어둔 거예요. 변동성 보려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스윙 종목, IT 스윙 종목, 그죠? 여기까지는 IT 비중을 좀 주는, 특히 여기서는 주력, 요 밑에는 스윙, SDI는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기준 정도.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력, 자동차, 화학, 그리고 여기가 스윙 종목, 여기도 스윙 종목, 여기는 우리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기 CIS까지인데 CIS는 많이 맞았어요. 근데 비중 조절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스윙,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이제 비중 조절만 가는 기준인 거죠. SM도 많이 맞았어요. 카카오 게임즈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요번에 단기 들어가서 수익이 났다가 손실 범위로 돌려져 있어요. 근데 손실 보고 팔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누적 수급 뭐 장난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관심 종목 기준이고
위메이드도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나서 탄력이 한번 나왔죠. 두산중공업 잘라내고 나서 추가 폭락이 나왔죠. 밑에 여기서 어려운 종목 요거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 SM, CIS 어찌 보면 LNF까지도. 근데 원체 주력의 비중이 높고 주력의 흐름이 뭐 금요일날 사실상 안 깨졌다면 진짜 땡큐 할 판이었는데 금요일날 깨진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건방기는 제가 최고의 건방은 떨 수가 없는 거고, 요날 종가 대비해서 금요일날 종가 대비해서 2834포인트 대비해서 이틀 만에 100포인트까지 100포인트 이상이 이틀 만에 깨졌어요. 이틀 만에. 삼성전자 이틀 동안 얼마 깨졌습니까? 1600원. 100포인트 깨질 때. 하이닉스요? 100포인트 깨질 때 물론 금요일날 많이 맞았지만은 1000원 빠졌어. 1000원. 1000원. 이틀 동안에요. 심택이요? 올랐어. 주성엔지니어링이요? 올랐어. 이틀 동안. DB하이텍이요? 버겁지만 수급 보세요. 버겁지만. 금요일날 맞은 이후에. 그냥 무슨 뭐 아니 시장이 무슨 뭐 그냥 대충 뭐 2,500 가면 그런 전략을 뭐 하려고 듣고 계시고 코스피지수 뭐 월봉 기준에서 뭐 2,700 안 깨질 줄 알았는데 2,800을 뭐 지지받을 줄 알았는데 2,700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여기는 한번 부딪혀줘야 돼. 밑도 끝도 없이 여기 왜 내려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기준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시장이 긍정적인 가운데서 자금이 몰려 들어오면서 재난지원금도 풀리고 해서 몰려 들어오면서 주식형 펀드의 돈이 뭐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얼마가 집행이 됐다. 뭐 3조가 집행이 됐다. 근데 3조가 집행된 가정의 평균 단가가 여기다 예를 들면. 근데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 있으니 기계적인 로스컵 범위의 물량들이 계속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출회가 되면은 그렇다면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건 이 정도 범위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술적 분석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근거를 바탕으로 시황 분석을 해놓을 때 기준이 잡히는 거지. 빛도 끝도 없이 무슨 여기가 깨졌으니까 2,800 지지가 깨졌으니까 여기까지 옵니다. 무슨 소설을 쓰고 앉아있어. 그게 정석인 줄 알아요. HTS 발달하기 전에 35년 전부터 객장에서 주식했던 윤 정도의 기준에서는 뭐 그런 룰이 생겼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종목의 기준에서도 매물벽이 없다고 그랬죠. 대형주는. 유통 물량이 없는데 무슨 매물벽이 있어요. 유통 물량이 없는데. 메이저들의 업황 해석에 따른 또 메이저들의 수급 논리에 따른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매물이 있어요. 매물이 있다라는 거는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진 흐름에서의 매물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시장 범위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과도한 권역을 넘겼단 말이에요. 미국장 기준에. 예? 과도하게. 오늘 반등 나왔었는데 또 지금 또 밀려요. 저점을 다시금 이탈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실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8월 달에 CLSA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CLSA에서 부정적인 보고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그들이 영향이 커요. 모건 스탠리 쪽이 미국 1위니까 IB.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서에 뭐 반도체 섹터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들 창구를 이용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됐고 다이와 쪽에서도 매도 나왔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시각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일한 시점 동일한 그 흐름 속에서는 골드만삭스 2위인 미국 IB 2위인 골드만삭스라든가 또 다른 쪽은 반도체 왜 그게 정점이 될 수가 있느냐 반론을 폈고 부정적이지 않은 의견서를 냈고 국내에서도 좀 엇갈렸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니 우리 멀쩡한데 왜 니들끼리 나서서 헛소리들이냐 내부 정보를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이할 때 와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고정거래소에 지금 뭐 판매 단가가 ASP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까? 그건 뭐 비밀이지만은 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수준의 IR을 단행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쓰는 거지.
그냥 무슨 뭐 땅 파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쓰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의 고정거래처 가격을 어떻게 알아? 누가 알려주는데? 안 알려줘. 그냥 막연히 쓰는 거예요. 그냥 현물 디램 현물 가격을 가지고 보고서를 써? 예? 아니 하이닉스가 디램 찍어가지고 PC발 디램 막 해가지고 아유 하나에 1,000원, 2개 1,500원 이렇게 팔고 다니까 방송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8월, 7월부터 해서 8월 요 기준의 급락 이후에 한 단계 더 이탈이 돼버린다. 이건 뭐 숨도 못 쉴 패닉에 빠져버리는 거죠. 95,000원까지 내려오니까. 사실상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고 거의 드뭅니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고 일단은 지금의 시장은 로스코 범위를 받아낸 흐름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 V자형으로 반등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소 헤맸다가 돌릴 수도 있어요. 헤맸다가. 예를 들면 FOMC 회의하고 불확실성 해소됐어. 혹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완만하게 해결되네 뭐라든가. 그런데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황입니다. 시황.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하고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1111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넘버원이다. 시황 좀 빠르게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 알겠는데 손실이 안 나서 행복한 건 알겠는데 손실이 안 나는 거 아니죠. 덜 났으니까 뭐 행복한 거지.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으니까. 덜 떨어진 종목 팔아가지고 낙폭과대주를 살 수도 있고 강한 종목 유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부럽죠. 왜 망설이고 있냐는 거예요. 어제만 그제만 3일 전에만 지난주에만 가입했어도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이벤트 할 때 연락 주시라는 거고. 자 1111 물 한 모금 마셔봅시다. 저도 1111 요 가격으로 환원할까요? 이벤트 없을 때 가격으로 요 가격으로 1111 올려주시고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1111 그러고 나서 시황교육까지 한번 빨리 진행해드리고 저 빨리 가야 돼. 저도 빨리 가야 된다고. 우리 조카가 기다려. 아니 왜 좋아요가 오래간만에 7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 27개냐고요. 77에 사시고 50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11 능동적이질 않아. 유튜브하고 이쪽 그 홈페이지하고 같이 열어놔서 그런가? 옛날에는 정회원님들 내일부터 내가 악을 쓸 거예요. 정회원님들 다 야간 방송 들으시라고. 그러면은요 1111 그러면 막 그냥 쫙 올라가. 응? 한 300명씩 방송 들어오셔갖고 1111 그러면 한 진짜 농담이 아니라 200명이 올려버려. 그래가지고 막 그거에 흥분해가지고 야 나도 가입해야겠다. 여긴 뭐 대박이네 이러면서. 응? 엄지척 한번 해서 엄지척 2번 누르면은 안 되니까. 응?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기준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가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황 빠르게 해드릴 건데 늦게 오신 분들께 설명드리면 이거 지금 전화 바로 하세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윤정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나 내일이라도 당장 나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이거 이벤트 끝나가지고 또 못 들어가서 엉엉엉 울게 하지 말고 지금 이벤트 할 때 마지막 선착순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은 VVIP까지 못 들어오지만 VIP 들어가서 따져보니까 다른데 다른 업체보다 그렇게 되면은 더 싸지. 윤정두가 천하의 윤정두가 2007년 이후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설정해 놓았던 윤정두가 이런 이벤트를 한다? 이런 이벤트를 한다? 세상에 없는 일을 한다?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부탁인데 VVIP 방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오셔서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이벤트 끝나가지고 이 가격에 엉엉엉 울지 마시고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할인 이벤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에만 오실 분들도 자리 이제 얼마 없습니다. 이제는 30명 마감됐고 지금 바로 전화하시고
시황은요 간단합니다. 시황은요 간단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걸 다 보여드리고 설명 다 해드렸어요. 1월 6일, 19일, 21일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금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말에 나온 내용, 추가적으로 긴축을 더 빠르게 단행할 수 있다. 금요일 날 야간 또 어제 야간에 다 했던 얘기예요. 윤정두가. 윤정두 머릿속에서 아니야, 다 나온 내용이야. 3번 인상이 아니라 5번, 7번 할 수 있다. 3월이 아니라 1월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그리고 3월에 할 때 25bp 0.25%포인트가 아니라 50bp 0.5%포인트를 인상할 수도 있다.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률적인 부분들도 다 있어요. 확률적인 부분들. 그래서 1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은 어떻게 돼? 지금으로서는 절반도 안 돼. 뭐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냥 의견만 제시 나오는 것 뿐이지. 나오면, 인상하면 일시적인 출렁거림이에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뭐다? 경기가 좋아져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지표가 좋아졌다는 건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금리를 올린다. 가장 원론적인 내용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금리 때문에 문제된 게 뭐였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내용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기준이에요. 작년 초에 1.3, 1.4 넘어갈 때부터 호들갑 떨어서 1.6일 때 안정화되고 1.7 넘어갈 때 쳐다도 안 보던. 그러다가 지금의 기준은 이번에 1.8 넘어가니까 난리난 것처럼 이상한 소리 했다가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1.7인데 시장은 더 깨져. 3%까지 움직여도 이상한 거 없어요. 이게 3%예요, 이게. 예? 여기가 1.8이었고 여기가 3%. 언젠데? 2013년 테이퍼링 5월 달에 발표하고 2014년도에 실질 테이퍼링 단행했을 때 긴축. 그리고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실제. 그때가 3%의 금리였는데 이때 시장 어떻게 했다? 폭등 랠리. 그 폭등 랠리의 기준을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나스닥의 폭등 랠리.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시장이 폭등이지 폭락할까? 예? 금리가 정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럼 시장 폭락하죠. 서프라임 리먼 플러스. 그러면 금리 관련된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다 노출돼 있던 내용이고 주말에 나왔던 내용 중에 월요일 날 미국장은 선물이 1%까지 강세였고 일본은 1.2% 하락하다가 플러스 0.23까지 돌려놨다는 거. 자,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충돌. 그 부분도 주말에 이미 미국 대사관 직원분들은 전부 귀국하세요. 영국도 뭐 그러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주말에 다 나왔어. 장중에 다 나왔어요. 월요일 장중에. 그런데 일본은 플러스로 전환. 그래서 미국도 선물 1%의 강세를 떴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주구장창 빠졌어. 왜?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막 쏴대는데도 진보 정부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분위기를 안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는 안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미사일 시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쪽보다 더 조정폭이 확산될 수도 있죠. 그럼 어제 미국은 왜 빠졌냐의 기준이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나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 기계치가 아니신 분들은 스탑로스 기능이나 이런 걸 다 활용을 하시죠. 내가 직장 다니니까 이 정도 밀리면 손절하게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깨고 내려가니까 기계에서 서로가 맞물려서 깨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아요. 어제도 사실상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급격하게 확 깨고 내려와서 4.9까지 찍고 또 돌리고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매수 막 공방이 벌이다가 기계적으로 로스코 범위를 설정해 놓은 부분이 땅 깨지면서 쭉 미끄러져 깨져 내려가면서의 흐름. 그런 변동성의 기준도 있단 말이지. 결론적으로는 어제의 기준은 다 노출되어 있는 악재 요인이 한꺼번에 뭉쳐졌는데 개장 전에는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됐다가 유럽에서의 조정폭이 있고 그들도 미국 쪽도 조정폭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악순환의 흐름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부분의 연동성을 논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나느냐? 난 그게 제일 웃겨요. 방송 돌리면서 모니터링 하려고 보는 건 아닌데 방송에서 뭐라고 떠들고 앉았냐면 저는요 전쟁 안 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에이 이게 전쟁 나지. 이 정신 나간 친구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말고 이 정신 나간 것들도 아니고 무슨 뭐
전쟁을 한 해만에 하고 앉아 있어. 전쟁 전문가야? 아, 그런 사람이 있어. 저쪽에 또 한경 가면은 시황 돈 받고 팔아먹는 양반 하나 있잖아. 어? 맨날 윤정도한테 시황 자료 받아가는 양반. 전쟁이 우스워요? 결론은 냉정하게만 얘기합니다. 혼날 수도 있어 이것도. 냉정하게만 얘기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 근데 2000년 이후에 뭐 사실상의 지역 분쟁 부분, 물론 러시아하고 뭐 대놓고 뭐 미국, 유럽 이런 쪽하고 대놓고 이제 한 지역에서 부딪히는 경우는 제한적이었지만 어찌됐건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불거져 있었다는 거죠. 중동 지역에서든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든 그 부분의 시장의 충격 범위는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패닉 상태의 그 흐름은 아니에요. 응? 욕먹고 혼날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도 똑같은 논리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지금은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일단은 그런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의 기준에서는 펀드멘탈이 훼손되는 거는 제한적이다.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왜? 각국의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파생 상품이 골마 터지거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터져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조를 해서 경기를 방어하고 부양해 준다. 그 기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시황의 논리는 이제는 넘어가 있는 거예요. 노출돼 있는 내용은 다 돼 있어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뭔 결과를 보고요. 그럼 FOMC 회의 할 때마다 1년에 8차례 맨날 시장 폭락했나? 금리 올릴 때마다 시장이 폭락했어요? 이 금리 올릴 때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 오늘 어제 저점을 깨느냐의 기준. 근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차익 실현 욕구,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벗어난 더 큰 조정폭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기계적인 로스커스 범위, 개인들 투매 말고라도 기관들이 설정해 놓은 펀드 상품에 돈을 넣었어요. 간접 상품에. 돈을 회수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했잖아요. 얼마 밀리면 기계적으로 손절하겠습니다. 손절하고 환불을 안 해? 판매를 안 해? 안 가져가? 돈 안 찾아가? 그러면 다시 사놔야 돼요. 그잖아. 지금 시장 낙폭과대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사놔야지. 사놨는데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 사놓으라고 돈 줬으니까. 근데 사놓으라고 돈 줬는데 더 빠질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반등 나고 그런 부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그 흐름에 마지막 그러면 로스컵 물량의 출회 범위가 연동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음모론에 휙하지 마세요. 그 로스컵 범위에 물량 받으려고 주가를 한번 흔들어, 장난치나. 주가 한번 흔들어 달라고 지가 갖고 있는 거 뭐 삼성전자 한 5% 팔아? 대도 않는 소리들. 그런 소설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시장이 어려운데 누가 빠지냐? 거품 있는 종목이 빠지죠. 거품 있는 종목 뭐 그럼 기술주 이래 또. 기술주가 뭔 거품이 있어요? 실적주지. 거품주라는 거는요. 성장주. 어떤 거? 바이오. 어떤 거?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뭐 엔터주부터 해서 포탈부터 해서 앞으로 성장성 끝내줄 겁니다 하는 종목의 실적은 가시화되지 않았죠. 그러면 시장이 진짜 경기가 어려워지든 혹은 긴축이었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의 흐름이든 모든 충격에서는 성장성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종목에서 더 많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 시황 부분은 이 정도에 짧게 해서 드리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그제 시황에 다 들어가 있어. 어제 그제 시황에. 어제 그제 시황 지금 또 올려드릴게요. 어제 그제 시황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95회차 올려드리라고 할 테니까 95회차. 어제 거예요. 어제 시황. 어제 시황의 범위에 다 있나? 21일자 시황의 범위에 있겠구나. 일단은 어제 거 올려드리고 어제 거에도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 그리고 동영상 21회차 동영상도 보시고 21회차 금요일 날
그러고 나서 시장은 주구장창 더 깨졌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 오늘 심택 같은 경우에 어떤 해석을 해드리는지 해석 범위들, 다시금 꼬리 달리고 눌리더라도 실적,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그쪽을 우선순위로 둔다. 무조건. 시황 범위는요, 21일자 시황 범위 놓고 보시라 그랬죠. 21일자 야간 교육했을 때 금요일 날 기준에, 또 19일자 시황 다 올려놨어요. 다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그리고 제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쪽에서의 기준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눈에 보여지는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제도 설명드린 IT,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미국장이 또 나스닥이 또 3% 밀려 있고 그 영향으로 유럽도 같이 동반적으로 밀려 있어요. 그럼 유럽은 자체적인 악재는 없다는 거죠. 미국이 밀리니까 그냥 동반적으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 기준에 흐름, 연동폭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윤정두가 새벽까지 어찌됐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새벽까지 윤정두가 주식시장 보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시장 안 좋으니까 좀 쉬시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계시고, 난 참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 종목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쉬시고 그러면 전략 매도하라는 얘기야? 뭐 전략 매도해서 현금 100% 갖고 계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은 스스로 매매가 되시는 경우라면은 굳이 윤정두의 조언을 들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어찌됐든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 기술주들 기준에 우리로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또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는 시장 대비 방어가 됐는데 오늘은 시장 대비 조금 더 밀려요. 3.71%. 그 불확실성 부분이 좀씩 더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1.78로 좀 낙폭이 그나마도 기존에 낙폭이 있어서 이제 좀 제한적입니다. 긍정적 코멘트도 좀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새벽까지의 그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나머지를 좀 볼 테니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미끄러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쪽의 흐름을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신고가 낼 때 연동되지는 않았어요. 그 프리미엄이 두 종목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내일부터 기준에 슬슬 종목군들을 변동성 종목도 잡아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주력주의 기준 또 수익 종목의 기준 다 좋은데, 이제는 변동성 종의 변동성, 그래서 뭐 에디슨 EV 같은 또 오토엔 같은 뭐 상한가 기준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도 가급적이면 잡아드리고,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그 변동성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따라 잡아내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기준인 거고, 실질적인 범위에서는 시가총액이 가급적이면 1조 이상짜리 종목 기준에서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강력하게 돌릴 수 있는 그쪽의 기준은 일단은 2차 전지 쪽도 충분히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나 충분한 거래가 터져준다면 그 이외의 여타 종목군들 중에서 과도하게 조정이 좀 나왔다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충분히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내에서 이제 오늘 기준에 코로나19가 또 그 확진자 수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더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기준점에서도 뭐 조심스럽게 뭐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군들도 오픈을 해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정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을 지금 한번 같이 설정도 해볼게요. 지금도 설정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2시 16분입니다. 망설였다가 오늘 지나면 내일 돼서는 또 아유 장 깨지면 장 깨지는 대로 에휴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는 대로 또 불필요한 자신감 또 지금 같이 있는 멘토에 대한 의지 다 접어내시고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전화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장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자, 첫 번째 SK 하이닉스와 LG화학 부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동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LG화학이 있으니 정유화학 2차전지까지 공통으로 묶고 제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LG화학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그리고 현대차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면서의 꼬리 달고 돌린 부분에 시간에서 눌리긴 했습니다만 현대차 그럼 미국장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변동성이 장난 아니에요. 그만큼 어디선가는 로스코 물량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3%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2.4%대로 급격히 지수를 줄여놨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요 기준인데 한국항공우주는 사실상 덜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심택 이틀 연속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 종목을 설정을 해드릴 텐데 1조 미만의 일동제약 시간외에서 일단 움직임이 5%의 강세로 거래대금 시간외 1위 시간의 거래대금 1위 아무리 시가총액 작은 종목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5천억 이상 뭐 7, 8천억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동제약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기준 거래량 부분은 설정 방법이 그래요. 오늘 거래량의 80%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의 기준을 잡죠. 자, 일동제약의 경우에 얼마에 80%니까 900만 주 혹은 10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1000만 주 보수적으로. 현대차의 기준은 그냥 뭐 시가총액 대형주니까 좋습니다. 잡으십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나 LG와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늘 꼴이 어마어마하죠. 실적 발표 2시 10분에 나오고 나서의 변동성의 흐름인데 시간에서 눌렸어요. 또 사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들여다볼 위치다. 거래가 일단 어찌됐건 터지면서의 흐름이었다. 현대차 100만 주는 설정해야 된다. LG가 50만 주, 하이닉스 500만 주. 그게 뭔 소리예요? 이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데일리 쪽에 제가 지금 저기를 안 넣어놨나요? 참여 코드를 넣어놨는데 얘가 새로 들어온 건가요? 비밀번호를 안 바꿔서 그런가요? 내보내고요 좀 잠시만요.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와 있던 친구였네요.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를 좀 지워놓고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다 갈취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리고 자격도 안 되는 친구들이 리딩이랍시고 여러분들은 아예 모르니까 말장난 해가면서 야 여러분 이런 장에서 뭐 수익 대박 나셨죠? 오토엔 수익 대박 나셨 쥐가 하지 그럼 왜? 2200개 종목이 빠지는데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주도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 시장 주도주 쪽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밀리잖아요. 왜? 더 밀릴 수가 없잖아요. 왜? 지금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의 조정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조정이 심화되면 그건 과도한 흐름이 되죠. 하이닉스가 50%씩 바닥 대비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PER 6배까지 밀려 내려가서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조정. 진짜 업황이 깨지고 뭐 전 세계 경기가 붕괴되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의 기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이제 일동제약까지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여기에 한 종목을 더 넣어드린다면은 조금 부담 요인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그 부담 요인이 있다라는 표현 드리는 게 뭐였냐면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하다 보면 그러한 기준점이 설정된다는 거죠.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이 이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수급 범위는 일부 개선된 게 있어요. 한국 BNC 기억을 해두십시오. 한국 BNC의 경우도 일동제약이나 이제 원래로 따지면 한국 BNC를 넣어야 되는 게 맞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기준에.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들면 DBI텍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DBI텍이 다시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까지의 수급 감안하면은 그러면 뭐 미칠 건 없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서 250만 주의 설정 범위만 잡아놓고 대처를 하시더라도 이쪽도 나스닥이 되돌려놓고 잘 마감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증시도 충분히 선배장돼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탄력적인 시세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변동성 크기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내일 기준에서는 시장의 안정화 속에서 낙폭과 대조해서 변동성을 준다면 LG화학을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도 만만치 않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BNC의 경우에는 그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았다의 기준점 그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도 최근에 시장이 원치 안 좋으니까 극소형주 1, 2천억짜리의 종목 또 1,000억 미만의 종목이 변동이 좀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 쪽의 흐름도 뭐 갭상승에 의해 음봉 떨어졌지만 갭을 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여다보실 수 있는 범위를 설정 정도. 그리고 이거는 매매를 하세요의 기준이 아니에요. 추천 종목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이 종목 기준 거래량하고 올려드릴 거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거래량 교육에 대한. 자, 3333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3333 왜? 이거 3333 능동적으로 올리시는 방에만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에 올려드리는 거는 스팸이잖아. 3333 나도 이 주력주가 아니라 내일 단기 변동성 매매할 수 있는 이 종목군들 좀 주세요. 3333 3333 아이고 예 좋습니다. 3333 예 3333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래량 교육 동영상도 같이 또 올려놔 드릴게요. 공지사항에 있는데 능동적이시지를 않아 보면은 공지사항에 있는데도 안 찾아보셔. 올려드릴 테니까 3333 3333 거래량 특별교육 3333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을 이렇게 3333 오케이. 됐죠? 능동적이신 망들은 다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3333 3333 자료방 또 올려드리겠다. 오케이. 3333 3333 3333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용하신 방에는 굳이 올려드리면 스팸이 될 수 있으니 올리지 않고 일단은 기준을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강연의 부분은 오세요. 강연의 부분 오시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어찌됐건 혼자 무리수 도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전화하셔서 얘기하세요. 윤정도한테 살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개장초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내용의 기준은 자극적인 제목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올려드린 종목 중에 자극적이지 않은
주력주의 기준에 OMA 20MA 추세 매매 기준도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서 끌고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런 그 결과물들이 나와줍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결과물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물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올려주시는 이런 수익범위의 결과물들. 이런 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프로필의 기준. 또 이런 증권카드 또 SBS, CNBC와 대신증권이 실전 계좌 가지고 전문가 40명 모아가지고 수익률 대회 한 거. 거기서의 뭐 1등. 또 이런 극대형주에서의 모든 방송에서는 다 극대형주에서 수익률을 보여드려요. 뭐 소형주 수익률 가지고 말장난 치거나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오셔서 이벤트 1차 선착순 30명 마감된 추가 10명 추가 혜택 드리는 이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제발 좀 그리고 0빼고 이벤트도 활용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뭐 오토엔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꿈의 종목이 아니에요.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걸 뭐 비중으로 얼마나 살 거야. 비중을 많이 살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더라도 뭐 진짜 말 그대로 코딱지만큼 그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BNC나 휴마시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일동제약,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수익으로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 이런 일동제약 이런 종목군들은 장중에 수시로 채팅방에 올려드립니다. 동영상 녹화해서도 올려드리고 오늘 심택도 올려드렸고 문나님 같으신 경우가 5월 달에 가입하셔서 9월 말에 올려주신 수익 범위가 계좌 수익 70%죠. SK바이오사이언스, 위메이드, 롯데정밀화학, 크래프튼, RNF,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에서 4개월 만에 70% 계좌 수익. 그러고 나서 수익 차익 실현하신 부분은 전부 주력주로 또 옮겨 놓으시고 이런 후기들을 쓰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문나님 원래 2월달 그 강연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 개인 사정이 또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좀 더 쉬셔야 된대요. 장이 안 좋은 걸 미리 하셨나봐. 좀 쉬신다고. 그죠? 지난해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런 수익 범위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에서 밀려 내려오더라도 저평가인 종목의 기준에서는 밀려 내려오더라도 버거울 거 없죠. 심택을 오늘 장중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전략을 잡아드리고 매직 계산기를 잘라서 올려드릴 때가 44,900원이고 차트를 잘라서 올려드릴 때가 이게 43,750원입니다. 어제의 기준에. 이틀 동안에 10% 올랐어요. 이틀 동안에. 시장 초전 박살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데 이틀 동안 10%. 그런 종목의 이런 상승익대 확인형을 미리 볼 수 있고 이게 44,800원일 때 오늘 장중에 얼마 올라가요? 46,000원대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장 깨져서 미끄러질 수도 있어. 근데 미국장 얼마에 지금 1.99야. 3% 이상 빠지다가 순간적으로 1.99야. 그럼 뭐예요? 3% 빠질 때 로스컷 물량, 투매 물량 쏟아져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돌려놨으니까 망치니까 오늘 끝내주게 올라갈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시장 보고 새벽 5시까지 윤정도가 시장 보고 눈은 붙여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좀. 요 매집에 대한 해석 범위도 이렇게. 이걸 장중에 20분 30분 올려드렸어요. 조금 전에 심택 동영상 또 한 번 올려드렸고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이걸 듣고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서 결론적인 수익을 잡아내시고 그죠? 이 심택이 요 주봉이 요게 어느 거였어요? 다시 보실래요? 저 주봉이 이거였다니까. 저거 도지. 어제 기준에도. 그러고 나서 장중에 잘라드릴 때가 44,800원 저거였어요. 주봉이. 종가는 어디에 있어요? 종가는. 띠용. 다시 봐요. 아이 참나. 오늘 장중 기준 종가. 오늘같이 70포인트 빠진 날 저 우습습니까? 오늘 장중 기준
상승행 때 확인형의 일봉의 장중 기준 종가는요. 요 맨 밑에 44,700원 대비해서 삐용 여기하고 띠용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동 선생님처럼 지금은 독립해서 혼자 또 매매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앞방 선생님처럼. 앞방 선생님 지금 뭐 몇 년이죠? 몇 년. 응? 지금 방 안에 제일 오래되신 분들 한 20년씩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응? 키리우스 선생님은 이번에는 연장 안 하실 것 같고. 응? 무한수익 선생님. 또 문나님. 응? 다 여러분들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응?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들을 다 DBI 때 같은 경우 보세요. 다 52,000원부터 시간에서 또 강세를 띄었어요. 52,000원에서부터 응? 최근에 응? 시간에서도 강세. DBI 때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 다 해드렸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순이익이 4천억 이상 되는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야. 기술주가 PER이 몇 배? 8배? 오늘 빠져가지고 8배 초반. 아이고 이런 저평가 종목이 어디서. 그러니까 13%씩 매집을 하죠. 갭에 대한 교육이면 갭에 대한 교육. 응? 이거 다 이렇게 다 무료로 올려드리면 뭐하냐고. 편입하셨다가 폭락하니까 투매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면 또 위에 쫓아붙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그렇게 해드리는데도 주가 좀 흔들어 놓으면은 윤정도 욕하는 건 좋은데 왜 윤정도 욕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왜 정리해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외국인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이런 종목을 시장지수 폭락을 해도 이게 어제의 기준이야. 오늘 70포인트 또 빠졌는데 장악형으로 돌려야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장악형으로. 당연히 장악형으로 돌린다고 본다니까요. 수목금 3일 동안에 신고가 못 찍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찍지. 매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610만 주입니다. 4,444만 주짜리에. 결론은요. 매집의 규모가 13.56%예요. 그럼 50에서 100%를 들어 올려놔야 돼요.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1차가 10만 5천 원, 2차가 14만 5천 원이에요. 너무 높아요? 개배되면 목표 주가 9만 5천 원. 그래도 높아요? 아, 그럼 주식 뭐 하려고 하나? 예? 주식 뭐 하려고 하세요? 이게 어떻게 높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목표 주가가 13% 이상을 매집을 했고 실적은 저평가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에 13% 이상을 매집한 종목에 이 종목을 못 사면서 무슨 주식을 하게 뭘 사겠다는 거야? 낙폭과대주? 실적도 안 나오는데 뭔 낙폭과대주예요? 시즌 우리가 그 7월 달에 30만 원대까지 그 폭등 수익을 다 잡아내고 지금은요. 무상증자 감안을 해도 60%씩 빠져 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종목도 못 사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문자 사연 또 나가잖아요.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가지고 아니 이건 아닌데 그럼 아니라고 손 놓고 있나?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미끄러져서 되돌릴 때 마이너스 1.5, 2% 되돌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응? 2, 3%인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짜리니까 또 매집도 돼 있고 변동성 큰 종목도 아니고 1.5 돌리면 들어간다 그랬죠? 7만 6천 원. 또 7만 7천 원. 프로그램 매도 6만 주대 나오다가 매수 3만 주로 전환되고 실질적으로는 마감 이후에 보니 외국인간 쌍끌이로 더 샀어. 샛별형 이후에 그러면 망치형이야. 망치형에서 조금 종가가 밀리고 끝났어. 시간에 돌려요. 주봉 기준에서 그럼 어때요? 훌륭하죠. 이거를 왜 못 사시냐 이거지. 이거 장악형으로 돌려버리면 신고가 랠리 바로바로죠. 왜? 네이버 기억하세요? 2020년 3월 이후에 그러면 들 빠진 종목 팔아서 낙폭과대주 산다? 천하의 하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 욕심만 버리면 2020년도에 이러한
가장 매집이 많이 됐던 종목이니까. 누가? 네이버가. 네이버를 이 당시에 주력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었겠어요. 주가 올라오니까 이제 와서 네이버인 거지. 이게 거기다가 주가가 조금 올랐나? 또 연간 단위에서 조금 해서 많이 올라와 있을 때란 말이에요. 매집이 어마어마하죠. 창사 일에 가장 많은 지분이 형성된 거예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량 뺏겼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폭발적인 시세. 매집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요거예요. 요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요거라는 게 주가가 얼마입니까? 우리 16만 원, 17만 원 계속 매수사인 나갑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16만 원, 17만 원에서부터 우리가 안타깝게 좀 빨리 팔았다 그랬죠. 23만 원대 다 팔았을 거예요. 너무 속상하게.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충분하게 수익 잡아낼 수 있어요. 자신 있으시죠? 같이 하실 기준 잡으시죠? 유튜브 쪽에 유료 회원님들 또 채팅방 유료 회원님들은 여러분들 후배분들 구제해 주세요. 구제해 주세요. 신뢰도가 없어서 나 못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이 구제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후배분들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냥 대도 않는 종목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무조건 갖고 가라고 하든 우량주 팔아서 엄한 종목 사라고 하든 그런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윤정도 최고 701109 한번 갑시다. 얼른 701109. 내일 돼서 또 후회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AS도 받으시고 오셔서 내일 돼서 어제 가입할 걸. 매일이 똑같아. 하루가 난 진짜 하루 이틀 보냐고 23년 동안에 맨날이 똑같아요. 어제 가입할 걸. 701109 어제 가입할 걸 그 생각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바로 전화하십시오. 그것도 이벤트 할 때. 또 이벤트를 떠나서